오늘은 국민의힘의 대단한 인물 한 분을 오늘은 국민의힘 당에서 대단한 인물 한 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박근혜 정부 때 지잘난 척 해가지고 인기 얻으려는 그런 우파 정권에 있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자기가 한솥밥 먹던 박근혜 대통령을 찍어내는데 앞장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파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분도 그런 분들 못지않게 말반지가 센 분인데도 그런 일에 나서지 않았던 분입니다. 유일하게. 말발이 가장 센 사람 중에서도 박근혜 그때 대통령을 찍어내는 일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앞장서서 찍어내는데 섰던 그런 사람들 틈에 같이 서지 않은 사람, 그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자기 당에 그렇게 안 해도 법은 저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법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건데, 지가 나서 가지고 자기 식구들, 자기 상전을 그렇게 옛날로 말하면 완전히 있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분을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TK 삼선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삼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험지에 대한 그런 압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분들은 험지를 당신이 가라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 밥그릇이 아까워서 안 가는 분도 있고, 또 그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당에서 시킨 대로 한다 해서 가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당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자청해서 나서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 험지에 대한 천정을 자신이 밝혔던 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볼 때는 존경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종로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종로라는 데가 옛날에는 정치 1번지라고 그랬었는데, 이 종로 지역이 왜 그러냐면 1988년 이후에 그 이후에 총선을 12번 정도를 치렀는데, 그 12번 중에서 8번이 우파 지역에서 당선이 된 지역이고, 좌파는 4번,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과 같이 나오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인물에 따라서 우파나 좌파로 이렇게 국민들이 갈리게 뽑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상당히 수준 있는 시민이 바로 종로구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하태경 의원이 그쪽에 이제 나가겠다고 했을 때에 사실은 인기는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출마를 내밀 때. 그런데 이 하태경 의원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요. 지금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는데 물론 임박하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험지 출마 천병으로 자청했을 때에 그때 탄력을 받아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게 내가 이 글씨를 잘못 썼는데 이게 TK가 아니고 PK입니다. PK. PK 삼선이고 하태경 의원이 PK 삼선이죠. 부산 해운대. 근데 TK 지역에서도 TK 전체에서 이 하태경 의원이 그 PK를 등 뒤로 돌리고 험지 천명으로 났을 때 그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에서 지시하면은 험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경상도 지역에서 3명이 벌써 그 당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다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 또 여론조사를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우세한 그 성적표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 험지 출마를 따르는 분들. 근데 이 하태경 의원만 지금 여론조사가 현재까지 전혀 없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그 인기도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촛불 정신으로 그렇게 종로에 출마한 것을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종로 출마를 하게 되니까 현역 최 의원이 그쪽에 종로에 기존 과거부터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분인데 그분에게 가서 뭐 이렇게 됐다 하고 이제 그 양해도 그분에게 받아냈다 그래요. 대략 그 지역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다른 분이 들어오면 그동안에 자신들이 쌓아놓은 공적이 그 얼마나 타격을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런 분도 그 하태경 의원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다 좋다, 오케이, 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PK 지역에서 삼선인 분이 이렇게 종로 지역에 험지 출마를 자청해서, 그리고 가장 먼저 정말 그야말로 천병이죠. 이런 천병, 험지 천병인 우리 하태경 그 의원을 우파인 저로서는 매우 존경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 뭐 제가 내다보는 대로 그대로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그 당이 인기가 좌초됐었는데 또 새로운 주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주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히 국민의힘이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는 데는 거의 무난할 것 같고, 과반은 그건 장담 못할 것 같아요. 다당제가 돼가지고 1당이 되면 그 외 모든 당은 다 그
야당이잖아요. 그렇게 여당 야당 따졌을 때는 과반을 하기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또 몰라요. 인기는 그 선거 전날까지도 장담 못해요. 그렇게 선거 뚜껑 열어보지 않고는 장담을 못하는데, 뭐 어쩌면 잘하면 과반도 넘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집권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를 못 이끄는 거거든요. 어느 당이든지. 옛날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그 여소야대가 된 적이 제일 먼저 언제 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한번 됐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내가 그때 대구에 있을 때인데, 대구 사람들도 모이면은 구호 같은 게 있었어요. 대통령은 박정희 시키고 국회의원은 박정희가 독재 못 쓰게 야당을 많이 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론이라는 게 사람이 모여서 한 무서 이렇게 여론하는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변화가 일어났었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을 가르쳤던 교장 선생님인가? 그분 이효상 씨, 그분이 그때 국회의장하고 이럴 때인데, 그래서 이 선거는 생물이라 그래요. 정치 선거는. 그때 그런 여론이 돌고부터 이효상 씨는 뭐 그때 대단했죠. 권력이. 근데 제가 사는 대구 서구에 거기서 그 이효상 씨하고 야당의 신진욱이라는 분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지도는 보통 한 20대 80 정도 됐었어요. 이효상 씨가 한 80을 차지하고 신진욱이라는 분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진욱 씨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는 그때 이해창 노무현하고 같은 원리였어요. 전혀 아무도 몰랐어요. 될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 총선 이전에 그 대구 같은 지역에서도 여론이 돌면서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을 박정희를 뽑았으니까 야당을 많이 뽑자 해가지고 그 이효상 씨 있는 그 지역에 그때 이효상 씨가 떨어졌거든요. 처음으로 그때 여소야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신진욱 씨가 국회의원이 그때 당선됐으니까 그분이 뭐 아주 트럭 타고 다니면서 좋아서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상당히 강권력이 심했잖아요. 셌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회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게 여당을 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고, 대통령도 이제 장충체육관 대통령 선거 제도가 생기고 등등 이제 독재가 그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소야대로는 전혀 정치를 할 수 없다. 지금 야당에서 하는 행패 그거잖아요. 정부 사는 건 몽땅 다 발목 잡고 그 야당 저 멋대로 지금 다 결정 지우고 뭐 지금 여러분은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치인이든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힘들게 갠신이 지금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인 여당이 나라 일을 하려 그러면은 무조건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과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되지 않고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쑥 빠친 거죠, 한마디로. 지금 돌아가는 이런 정세예요. 그래서 요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야당의 하나님은
분열을 일으킨 거죠. 예, 그게 그 이재명이라는 분이 자기가 법정 구속이 아니고 뭐 잘 알죠? 그런 얘기 뭐 자꾸 하면 그렇고. 네, 검찰을 그래 불려가는 그런 문제 투표했을 때 자기 당에서 그거를 찍은 사람 있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그때 이제 결심을 한 거지. 그 이재명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또 내분이 있구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구나. 요시다. 총선 때 한번 보자. 그래서 나를 반대할 만한 사람은 다 쳐내고 내 편만 두겠다 하는 그런 옹졸한 생각으로 접어든 거죠. 이번에 민주당이 이대로 계속 나가면 참패를 할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 그분은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자기가 민주당 전체에서 대표를 자기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지금도 합당하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 이재명은 절대 안 하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고집하는 거는 대선에 대한 꿈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 대선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달 때 개신이 됐으니까 이 다음엔 자기가 100% 된다고 보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동훈이라는 또 그 불같은 사람을 정치권에 이제 세운 거야. 물론 제가 국민의힘에 그것을 건의해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런 건 그만두더라도. 그래서 이재명 씨가 이번에 이 다음에 대선 때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20%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 민주당에서 지금 갈려나가는 분들이 이재명 사당이 됐다. 혼자. 그래서 이번에 어쩌면 그 이재명 사당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이 3당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낙연 씨가 문제인데 이낙연 씨가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크게 잘 뭉치면은 그 민주당보다도 이낙연 신당이 더 많은 의원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호남 분들은 다 자기 지역 출신 분을 찍으니까 이낙연을 보고 이낙연 신당에 있는 여기서 이재명에서 갈려나간 사람들이 그래 들어갔을 때 다 그리 찍게 되니까.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와 달리 뜻밖의 이낙연 신당이 2등을 하고 민주당이 3당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좀 길이 멀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하태경 의원과 관련된 얘기가 아닌데 이 얘기가 물러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하태경 의원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하는 거 보고 저는 그래요. 저는 다 자기들의 개인 생각은 다른 거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같이 되어 달라고 난 주문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 영상 하나 올렸더니 또 거기에 또 토를 다는 사람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고요. 다 소견이 다르고 자기마다 개성이 다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 좋아하는 사람 총선 때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누구 찍어라 말아라. 그거는 어린애들에게나 지수가 있고 교육이란 게 있지. 이 정치권에서 옛날에 막 누구 찍어야 된다고 막 그냥 꼴불견으로 막 그 난리치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점점 그 당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꼴보기서 저는 꼴보기서는 저 당 안 찍어. 다들 그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태경 의원 찍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우파로서 우파에 대한 사정을 봤을 때 이 하태경 의원은 참 우파에서 존경스러운 분이다. 남들이 용기를 못 가졌을 때 자신이 최초로 완전 천병으로 깃발을 들고 목숨 걸고 나갔을 때, 천병은 나가서 적군에게 발각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천병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런 무장 지원이 안 되고 나 홀로 적군 지대를 살피는 것이 바로 천병입니다. 그야말로 PK에서 3선을 한 우리 하태경 의원이 종로구의 천병의 명분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 이건 정말 박수를 보낼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병으로 나가서 뭐 100% 다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장담 못하지만은 그래도 종로에서 하태경 의원만한 그런 인물이 있겠어요? 네. 이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배신 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그것이 깨끗하지. 그래서 배신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아무튼 존경스러운 하태경 의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